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을 모으는 과정에선 행복이 옵니다. 다만 이 행복은 인생의 나머지 남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서 뭔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행복이야. 예. 이건 돈을 모아본 사람만 아는 거죠. 사실 돈 모으는 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오랫동안 모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매번 고역입니다. 고통이죠. 근데 참아야죠. 예. 사람이 고통을 참으면 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소비를 참는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돈을 못 모은 사람도 많죠. 그게 뭐 물가가 비싸다, 뭐 나간 돈이 많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핑계라고 봐요. 우리도 애초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걸 줄이지 않으니까.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많이 벌거나 안 쓰면 돼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 소수고 일반 사람들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 말 쓰기 뭐예요? 예, 적게 쓰는 거죠. 적게.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적게 쓴다는 건 많은 것을 좀 누리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인프라를 포기하고 사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인프라를 누린 것을 좀 내려놔야죠.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는 것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좀 뭐 쇼핑 같이 적게 하고 배달은 적게 먹고, 예. 그리고 여행 같은 거 좀 나중 미루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나중 미루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좀 덜 누리겠죠. 상관없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때로는 불편하게 좀 살아야 돼.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없이. 요즘엔 다 가지려고 하잖아. 이게 문제야.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인프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 누리려고 그래. 딴 사람 누리면 나 누리려고 그래. 인프라를 못 누리면 그걸 손해라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인프라를 남도 누리겠다고 다 누리는 것 자체가 손해야. 왜냐? 그런 식으로 돈을 쓰거든요. 모든 인프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다 돈을 쓰게 만드는 일종의 장치예요. 시스템입니다. 인프라는 다 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공짜 아닙니다. 내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나간 돈이 많다는 거죠.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다 인프라 아닙니까? 근데 그 배달 시켜 먹을 때 공짜입니까? 아니죠. 돈 들지 않아. 우리 동네 뭐 쿠팡 같은 거 뭐 배송 잘 된다. 그것도 사실 돈이야, 여러분. 쿠팡도 야 물건 사니까 배송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 놀 데가 많다. 놀 데 많은 것도 돈입니다. 내가 돈을 쓰니까 노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그런 인프라의 어떤 혜택을 내가 좀 덜 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야. 불편하게 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아, 불편하게 살더라도 살아주는구나. 나는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과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안 쓰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사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그리고 좀 남들 하는 거 멀리 하면서, 아, 이렇게 해도 살아주는구나. 그러면서 돈은 모이네.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는 나쁘지 않네.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돈 쓰는 행복만 생각하잖아. 돈 써가지고 뭔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을 뭔가 행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행복을 가장한 불행이죠. 왜냐? 그렇게 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느끼지만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던 대로 살면 그만이니까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이 온다는 건 저 사람의 말도 맞겠지만 내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어나오는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매일 그 욕망을 짓눌러서 스스로를 당금질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만큼의 짜릿한 도파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뒤에 내용이 빠져있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가가 지금 뭐 압박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오르진 않습니다. 뭐 물가가 엄청 비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물가가 엄청 비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한다는 즉슨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만한 물가 인생에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뭐 비싼 게 너무 많다는데 비싼 게 많다는 얘기는 역으로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모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을 좀 모았으면 물가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 물가 올라가도 내가 딱 필요한 데만 돈 쓰면 어차피 남으니까 그 남은 돈으로 어차피 저축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 받은 종쪽 그 받은 만큼 소비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 그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썼던 것들, 누려왔던 것들은 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거는 실제로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저축하고 이제 피한 소비만 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좀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죠. 행복이 온다는 건 저 사람의 말도 맞겠지만 내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어나온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 요즘에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 견물생심을 통제하지 못하다. 견물생심. 견물생심이 뭐예요? 자꾸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 그게 견물생심이잖아. 근데 요즘에 보면 견물생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버립니다. 이게. 고민 안 하고. 뭐 할부로 사면 되지. 뭐 나중에 카드 값 나오면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물론 그렇게 해서 결제하면 되겠지. 근데 대신에 나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없지. 남자들도 그런 대표적인 견물생심이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굳이 내가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 차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자 꽃인데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왠지 친구들이 나를 좀 뭔가 다르게 볼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차를 무리해서 끄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사고 싶은 뭐 물건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참아야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써가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그래. 요즘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뭔가 갖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하고 보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뒤에 안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외국으로 여행 편에 갔다 올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행 가면 뒤가 없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도 갔다 오잖아. 왜냐? 남들 가니까. 당장 가고 싶으니까. 아니 당장 가고 싶어도 내 처지가 안 좋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됩니다. 굳이 이번에 간다고 나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소비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을 좀 절제하는 거, 참을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예. 욕망 같은 게 처음 참는 게 힘들겠지만 매번 참다 보면 익숙해져요. 매번 참다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뭐냐면 소비에 대한 만족감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 소비에 대한 만족감. 길어야 3개월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예. 보통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 어떤 좋은 물건.
어떤 값비싼 물건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 소비에 대한 만족감은 보통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남자분들 예를 들어 프라모델 샀어. 너무 멋있어요. 계속 쳐다봐. 한 달이잖아요. 그냥 구석에 짱 박아 놓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왜? 새 차 나와도 하드 다는 정말 막 새 차 자자고 그래. 한 3달 지나잖아. 그럼 먼지가 쌓이도 말 신경 안 씁니다. 거기서 한 1년 지나잖아. 그럼 긁혀도 신경 안 써. 그 신경 안 쓴다니까 이게.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뭔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참여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든 사이를 극복할 수 있고 보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겁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컨트롤하고 고통을 참으면서 성장하는 거. 그러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